이 정말 중요한 부분을 짚지 않을 수가 없겠죠. 전두환 전 대통령 하면 아까 앞서서도 몇 번 언급이 됐지만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생전의 발언을 먼저 들어보시죠.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예. 사과할 생각 없으십니까? 광주 시민들에게 사과하실 생각 없으세요? 대국민 사과해라 이놈들아! 대국민 사과해라 이놈아! 정말 자, 지난 2017년 4월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자신의 회고록을 발간했습니다. 그 회고록 안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던 고 조비오 신부를 가리켜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비난을 했던 건데요. 자, 5.18 단체는 회고록이 허위 사실을 담고 있고 또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입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5월 전 대통령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전 대통령이 항소해서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오는 29일에는요, 항소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었는데, 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 사자 명예훼손에 대한 항소심 재판 며칠 앞두고 지금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이 해당 재판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검찰 측에서 아니면 피고인 측에서 그 사망 진단서하고 이제 그 신고한 거를 제출을 하면 네. 별도로 재판 열지 않고 네.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아하. 그러면은 뭐 1심 이게 항소심이어서 1심 판결도 확정이 되지는 않는 건데요. 네. 중요한 거는 뭐 사법부의 판단 이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나 그 유족들께서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5.18과 관련해서는 고인의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그 유족들이 생각하기에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명예가 있다면 네. 그걸 위해서라도 저는 인정할 건 인정을 하고 네. 그리고 사과하는 그 좀 진정성 있는 마무리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 자녀분들도 계속 아버지가 저렇게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들도 좀 부담스러울 거 아닌가요? 네. 자, 끝내 재판은 마무리되지 못하게 될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고 조비오 신부의 유족 측 입장도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 5.18 이 유족들의 희생자 유족들의 입장도 지금 궁금합니다. 지금 사망 소식이 이미 전해져서 어떤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까? 지금 전해진 게 있나요? 네, 그러니까 언론에서 인터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고 조비오 신부 조카 조영대 신부가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두환 씨 사망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사과 한마디도 없이 숨을 거뒀다. 아하. 허망함과 함께 한스러움을 느낀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5월 단체들도 입장을 냈는데요. 결국 입장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동안에 뭐 전두환 씨가 충분히 국민들께 사죄하고 5.18 영령들에게 사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 사과를 거부했다. 결국 그 한마디 남기지 않고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사망하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사실 좀 성명을 보니까 좀 분노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전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3년 전에 회고록 냈을 때 그때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거든요. 네. 그리고 갑자기 이순자 씨가 뭐 언론과 인터뷰를 막 하기도 하고 앞서 인터뷰 잠깐 나왔던 것도 그때 무렵으로 기억나는데 결국은 본인이 사망했을 때를 생각해서 회고록을 쓴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이 그때 나왔었어요. 네. 결국 국립현충원으로 가기 위해서 저러는 거 아닌가 하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가 어찌 보면 마지막 기회였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 조비오 신부의 사자 명예훼손을 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나 이런 점에 대해서도 만약에 솔직하게 고백했더라면 네. 여론이 이렇게까지 악화되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그 많은 기회를 스스로 다 버리고 난 다음에 갑작스럽게 사망했기 때문에 아마 이 역사적 평가가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은 아직도 그 분노나 이런 것들을 사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들으신 것처럼 전두환 전 대통령은 생전이나 사망 이후에나 자, 이 생전에 반성이 없었던 그 태도 때문에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희동 자택에서 경호를 받으면서 골프를 즐기는 모습이 또 공개돼서 한때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1,000억 원 넘는 추징금과 고액 세금 언제 납부하실 겁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천억 원 넘는 추징금 아직 검찰에 납부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벌써 수년째 서대문구 고액체납자 1위신데 세금 언제 내실 겁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알츠하이머라고 하시더니 어떻게 골프는 치시는 거예요? 저랑 이렇게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하신데 어떻게 알츠하이머라고 하십니까? 광주의 시민들을 무차별하게 총칼. 네, 명함 드릴게요. 저 정의랑 부대표 이만솔입니다. 서대문 구의회 의원 맡고 있고요. 만지지 마세요. 누가 만졌어요? 자, 한 말씀 해주십시오. 광주 시민들 학살한 거에 대해서 반성 안 하십니까? 하지 안 하세요? 광주에 수천 명이 죽고 다쳤습니다. 나는 광주 시민 학살하고 관계. 자, 저 당시만 해도 이 추징금 문제 또 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이 사과 전혀 없는 부분들이 관련 많이 논란이 됐던 그 시기의 영상이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지난 2017년 신년회 모습을 저희 채널A가 당시에 단독으로 취재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때 영상이 있어서 저희가 다시 꺼내봤습니다. 보시죠. 하여간에 어느 나라든지 지도자가 그 시기에 맞는 지도자가 나오셔야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민들도 다 그런 대로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데 지금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어떻게 하시나 내비로 딴 데 갈 수도 없고 말이야. 여기서 죽든 살든 여기서 결판을 내야 되니까 서로 도와가지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남북 통일은 당장 안 된다 하더라도 통일할 수 있는 국력을 길러야죠. 그게 딴 사람이 길러겠습니까? 우리가 길러야죠. 남이 없습니다. 우리가 길러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찬양합시다. 뭐 술은 없고. 저희 채널A가 취재했던 저 당시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일 시기였습니다. 자, 차기 대통령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본인이 경제를 잘 몰랐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들어보시죠. 나는 경제 잘 모르는데 사공이 같은 사람이 잘 받쳐줘가지고 까먹을 일도 못 까먹게 해서 내가 안 까먹은 거야. 근데 좋은 사람들과 좋은 경제 보좌관들이 생기면 잘하는데 그런 보좌관 말도 잘 안 듣고 또 잘 모르는 사람이 지법대로 뭐 설치하면 두 손으로 흔들어 보면 다 망해. 나라라고 해서 많은 것도 아니야. 몇 가지 흔들어 보면 다 무너져. 자, 본인은 경제를 잘 몰랐다. 하지만 주변에서 잘 받쳐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글쎄요. 뭐 아까 공은 전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를 하시기도 했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저는 2017년 또 신년사 저 화면을 보니까 그때 당시에 봤던 좀 화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제 뭐 29만 원밖에 없다 이러면서 골프 치고 이러면서 이제 국민들의 되게 많은 공분을 샀는데 2017년에 그 신년사에서 그 함께했던 사람들과 저렇게 자축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많이 그때 좀 화가 났던 그런 기억이 또 새삼스럽게 나는데요. 아마 이제 경제를 잘 몰랐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시절에 계셨던 분들 그런 얘기는 하죠. 어쨌든 뭐 물가는 안정이 됐고 뭐 또 경제는 괜찮았다. 뭐 이렇게 평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근데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이 통치를 했을 때는 지금으로부터 40년도 넘은 시절입니다. 그리고 평생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물론 경제나 이런 걸 잘 모르고 나는 위임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할 수 있었다라고 본인의 어떤 치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굉장히 세월이 많이 흘렀고 지금의 우리 대통령한테 요구되는 리더십이라는 게 물론 만물박사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국가를 끌어나가기 위한 역량은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는 조금 맞지 않은 그런 관점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